안녕하세요. 강남구 학생 여러분. 오늘 물리 거꾸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배우려고 하는 건 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부터 현대 우주 모형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 현대 우주 모형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고, 이 현대 우주 모형, 즉 우주론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관측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 그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어디에다 적용시켜 봤냐면 우주 공간에 적용시켜 봤어요. 그랬더니 우주 공간에 적용시켜 봤더니 우주가 세 가지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고 우주 모형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우주 모형이 세 가지가 요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프로 먼저 볼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주는 팽창하다가 점점 이렇게 수축해서 크기가 작아지는 이런 우주를 무슨 우주라고 하냐면 닫힌 우주라고 해요. 닫힌 우주. 왜 닫히냐면 다시 크기가 작아져서 닫히는 거죠. 왜 닫힌 우주가 되느냐? 어떨 때 닫힌 우주가 되느냐? 지금 있는 우주의 밀도가 어떤 임계 밀도가 너무 큰 거예요. 커서 중력이 너무 커서 팽창하다 다시 이 중력에 의해서 다시 수축하는 우주, 이걸 닫힌 우주라고 합니다. 한편 우주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점점 크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크기가 점점 계속 커지고 있죠. 이런 우주는 무슨 우주라고 하냐면 열린 우주라고 해요. 어떨 때 이런 열린 우주의 모양이 되느냐? 지금 우주의 밀도가 어떤 임계 밀도, 그거보다 너무 작은 거예요. 작으니까 이렇게 팽창해 나가는데 우주의 중력이 작으니까 이 팽창하는 걸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작아서 이 팽창이 계속되는 거죠. 이런 우주를 열린 우주라고 합니다. 한편 지금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 어떤 임계 밀도랑 같으면 우주가 팽창하다가 어느 순간 팽창이 더 이상 크기가 커지지 않고 이렇게 어느 정도로 이렇게 지속되고, 이런 우주를 무슨 우주라고 하냐면 평탄 우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게 평탄 우주냐면 얘가 평탄 우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닫힌 우주고 얘가 열린 우주입니다. 어쨌든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프리드만의 예언을 보면 지금 우주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팽창하고 있는 거거든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관측이 됩니다. 그 관측 누가 하냐면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측을 하고요. 그래서 허블 법칙도 발견하고, 그거에 의해서 전개되는 우주론, 그게 빅뱅 우주론인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우선 허블 법칙을 먼저 보려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도플러 효과는 뭐냐면 광원이나 즉 빛을 내는 것이나 또는 소리를 내는 음원이 이동할 때 뭐가 바뀌는 것, 파장이나 진동수가 다르게 관측되는 현상이 도플러 효과예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면 여기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에 우리가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기차가 이렇게 앞으로 다가옵니다. 자동차한테 다가오죠. 다가오면서 붕붕붕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기차가 내는 소리가 자동차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되게 높은 소리가 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이 소리의 파장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소리의 파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3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소리의 속력은 소리의 진동수랑 소리의 파장이랑 곱한 값이거든요. 이 F는 프리퀀시라고 해서 진동수고 람다는 파장입니다. 어쨌든 소리의 속력은 같은 매질에서 온도가 똑같으면 얘는 일정해요. 일정한데 가까이 다가오면서 파장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 이게 파장인데 파장이 점점 짧아집니다. 짧아지면 진동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커져야 돼요. 진동수가 커지면 무슨 소리가 나나요? 높은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죠? 죄송합니다. 한편 이 기차가 이렇게 이 자동차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멀어지면 자, 파장이 여기랑 좀 다르죠? 마루와 마루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됐어요? 멀어졌잖아요. 파장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커진다. 파장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이 식에서 파장이 커지면 이게 일정해야 되니까, 소리의 속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진동수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작아져야 돼요. 진동수가 작아지면 무슨 소리가 난다?
낮은 소리가 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현상이 도플러 현상인데 꼭 알아두세요. 근데 이 한편 이 도플러 현상이 어디에서 관찰이 된 거냐면 우주 공간 안에서 관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관찰된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요. 은하나 가까운 별에서 오는 흡수 스펙트럼을 관찰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흡수 스펙트럼의 이 선의 개수랑 간격이 똑같으면 같은 원소가 낸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둘 간격과 이만큼 떨어져 있고 그만큼 떨어져 있고 조금 더 가까이 떨어져 있잖아요. 얘랑 스펙트럼 모양이 어때요? 선 모양이 똑같아요. 근데 뭐만 달라졌을 뿐이다. 이 전체 간격이 이 전체 스펙트럼이 약간 어느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즉 빨간색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별이나 가까운 은하나 먼 은하나 매우 먼 은하에서 보내온 스펙트럼이 같은 원소에서 보내온 스펙트럼인 거예요. 스펙트럼 모양이 같다는 건 얘는 각 은하를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편 빨간색빛과 파란색빛 중에서 어느 게 더 파장이 길어요? 파장은 빨간색이 더 깁니다. 알아두세요. 보라색 쪽이 파장이 더 짧아요. 빨간색이 파장이 더 깁니다. 근데 은하가 멀수록 스펙트럼의 흡수선이라고 하는데 흡수 스펙트럼의 흡수선이 어느 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어요? 이렇게 점점 어느 쪽으로? 빨간색 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동해 가는 현상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적색 이동 또는 적색 쪽으로 편향되어서 이동했다. 그래서 편이라고 해요. 적색 편이 현상이 관측된 거예요. 자, 이 적색 편이 현상이 왜 관측된 걸까요? 분명히 여기 안에 있는 원소가 똑같은 흡수선을 내보냈는데 그 흡수선이 전반적으로 어디로 간 거예요? 파장이 긴 빨간색 쪽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는 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광원이 빛을 내는 요 물질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다?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는데 파장이 긴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관측자인 나한테 가까워진 건가요? 멀어진 건가요?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자, 기차가 가까워질 때 파장이 길어져요? 기차가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져요? 기차가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지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렇게 빨간색 쪽으로 파장이 긴 쪽으로 은하가 간다는 건 이 은하들은 우리 지구에서 뭐 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험 결과로 보아 은하는 어떤 운동을 한다? 지구에서 어떤 운동? 멀어지는 운동을 한다. 근데 멀어지긴 멀어지는데 그래서 멀어지는 운동, 이렇게 후퇴하는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블이 이거를 어느 정도 멀어지는지 알아봤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모든 은하가 똑같은 속도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속도가 다 달랐어요. 어떨수록 달랐냐면 지구에서부터 은하까지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은하가 후퇴하는 속도가 더 빨랐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게 지금 점이 허블이 관측한 결과고 그거의 경향을 나타낸 게 이 빨간 선인데 실험 결과 아래와 같은 그래프를 얻고 자 그럼 이 그래프 봅시다. 거리를 R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후퇴 속도를 V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V는 R하고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비례를 정비례죠. 비례를 는으로 고치면 여기에 뭘 나타내야 돼요? 비례상수를 나타내야 되겠죠. 허블은 이 비례상수를 자신의 이름을 붙인 허블 상수를 집어넣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식을 전개합니다. 자, 여기서 V는 무슨 속도? 후퇴 속도. 그 다음에 H는 허블 상수, R은 은하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법칙? 허블이 붙인 법칙이라고 해서 허블 법칙을 발견하게 되고요. 여기서 속도, 후퇴 속도와 은하까지의 거리 관계식 여기다 썼어요. 자, 위 관계식에서 비례상수가 허블 상수인데 허블 상수의 단위가 뭐냐면 우선 후퇴 속도의 단위는 km/s입니다. 그 다음에 은하까지의 거리는 메가파섹이라고 하는 단위예요. 그러므로 허블 상수는 뭐냐면 메가파섹분의 km/s입니다. 즉 1메가파섹 떨어진 은하는 1km/s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10메가파섹 떨어진 은하는 몇 m/s로 멀어지는 거예요? 1초에 10km/s로 멀어진다는 겁니다. 즉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구로부터 멀면 멀수록 후퇴 속도는 더 빠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허블 상수가
의미하는 게 허브상수 H가 뭐분의 뭔가요? R분의 V죠. V가 바로 뭐예요? 속도. R이 뭡니까? 거리죠. 거리분의 속도, 이거 무슨 값이에요? 거리분의 속도, 거속시에서 거리분의 속도, 이거 무슨 값입니까? 시간이죠. 시간입니다. 시간분의 1이죠. 속도분의 거리가 시간이니까 시간분의 1이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허브상수의 역수, h분의 1이 바로 뭐가 되나요? 시간이 되죠. 이게 바로 우주의 시간이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볼게요. 지금 1메가파섹 떨어져 있는 은하는 1km/s로 가요. 그러면 얘가 그 전에 이거보다 더 가까웠을 때 지금 은하들이 막 멀어지고 있는데 은하들이 그 전에 과거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더 가까워졌겠죠? 그 전에는 더 가까워졌겠죠? 더 가까워졌겠죠? 그러면 이 모든 은하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었다? 한 점으로 모여 있었다. 모여 있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퍼져나간 거다. 옛날에 우리 우주는 지금과 같은 모양이 아니라 한 점으로 모여있던 모습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지금까지 우주가 여기까지 이렇게 멀어졌는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 그 시간을 측정해보면 그게 우주의 뭐가 되겠어요? 나이가 되겠죠. 근데 그 나이를 뭘로 측정할 수 있다? 허블 상수의 뭘로? 역수로 우주의 나이를, 이 시간이 우주의 나이인 거죠. 우주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다. 꼭 알아두고요. 자. 자, 그래서 결국 허블 법칙을 보면 우주는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고, 그렇다면 과거에는 우주는 한 점에 모여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주가 한 점에서 출발해서 지금처럼 팽창된 거다라고 해서 대폭발 우주론이 전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폭발 우주론 과정을 하나하나 보지는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언제 배웠냐면 1학년 때 공통과학 시간에 융합과학 시간에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보지는 않을 거고, 이 대폭발 우주론의 증거가 중요하거든요. 이 대폭발 우주론의 증거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한 것처럼 은하들의 스펙트럼의 흡수선이 무슨 색 쪽으로 이동한다? 적색 쪽으로 이동한 현상으로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크게 관측되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적색 편이 또는 적색 이동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대폭발 우주론을 입증하는 증거 중에 하나고요. 뿐만 아니라 대폭발 우주론을 전개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지금처럼 우주에 지금과 같은 물질이 있지 않고 맨 처음에는 에너지 상태로 있었는데, 이 에너지에서 이제 입자와 반입자가 만들어지고, 입자가 반입자보다 훨씬 많은 양을 차지해서 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쿼크가 만들어지고, 그 쿼크와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그래가지고 원자 핵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되냐면 원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 원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약 몇만 년 후냐면 38만 년 후에 원자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때 우주의 온도가 약 3000 켈빈입니다. 이때 뭐가 형성되냐면 원자라고 하는 게 형성돼요. 이 원자라고 하는 건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중성인 상태예요. 근데 그전에는 원자 핵과 그다음에 전자가 따로따로 있고, 여기에 에너지 상태인 빛이 막 혼재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온도가 점점 내려가면서 얘가 마구잡이로 막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온도가 내려가면서 얘가 이 원자 핵에 갇히게 되면서 이렇게 요 안에 돌게 돼요. 이러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원자거든요. 원자가 돌면서 이 주변에 있었던 빛이 더 이상 얘네들하고 어떤 영향을 주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방팔방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빛이 자유롭게 사방팔방 퍼져나가는 이 빛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거든요. 이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배경 복사 만들어지는데 그 사이에 우주가 점점점 식어서 이 맨 처음에 이때 뻗어나간 빛은 약 3000 켈빈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뻗어나갔는데, 지금은 너무 온도가 식어서, 우주의 온도가 식어서 약 2.7 켈빈 정도, 약입니다. 더 있는데 2.7 켈빈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우주 배경 복사가 어디서나 지금 퍼져 있거든요. 우주 공간에. 그것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해요. 복사 에너지
형태의 빛,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 우주 배경 복사가 실제로 관측이 됩니다. 펜지어스와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관측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데 이것도 우주 배경 복사도 대폭발 이론을 입증하는 증거 중에 하나고요. 또 마지막으로 대폭발 우주 초기에 생성되었다고 예측하는 수소와 헬륨 비율이 몇 대 몇? 1대 3인데 이때 이 결과가 지금 잘 맞거든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비율, 질량비 이것도 우주 배경 복사의 증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